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 간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특이하게 형제 중에 오랫동안 안 보고 살게 돼서 연락이 끊어졌다거나 해외로 이민 가서 연락이 어려운 경우처럼요.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명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지고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넘게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두절이 될 때 해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야 손해보지 않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요.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셔서 형제끼리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되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락 안 되는 사람 제쳐두고 먼저 재산 분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요,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를 해야 되고,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상속인 때문에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방법이 좀 달라요. 먼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피상속인의 유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공증받는 유언장인데 유언장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 그대로 상속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상속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인터넷과 SNS 아니면 공통된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알려진 직장이나 거주지 주변을 수소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발품받아서 개인적으로 공동상속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찾겠다. 이럴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상속인을 찾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에 심판을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먼저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출입국 사실조회, 주민등록번호 조회, 외국 영사관의 부재자 주소 신고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한 노력에도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보통 해결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어딘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주소나 명확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요. 법원에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 송달 사실이 법원 게시판에 그 공시가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 그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상속인보다 적은 목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송 외적으로 실종 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 경우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법원은 실종 선고 청구가 들어오면 수용시설이나 출입국 관리소 등에 부재자의 그 생존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국내에 흔적이 없으면 일정 기간
실종을 최고를 한 이후에 마지막 연락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을 사망일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를 내리거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소식이나 연락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하니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종 선고를 받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을 해야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거든요. 보통 변호사가 선임이 많이 돼요. 이들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니까 부재자에게 정당한 상속분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이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동상속인에게 송달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하다가 연락이 끊긴 친인척과 이 소송을 기회로 연락이 닿는 경우가 발생을 종종 합니다. 한국에 계시고 한국과 연을 끊지만 않으셨으면 보통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정도인 경우에는요, 그냥 이 소송이 몇 년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제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 정황상 사망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야 실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재산 보고나 실종자의 재산 유지 관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해도요, 재판부에서 허가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뭘 해주고 싶어도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이중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연락이 두절된 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얼마 전 상속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니까 부담도 되고 상속재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법률적인 거랑 세금까지 전부 검토해서 상호 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도요,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혼자서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상속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